안녕하세요. 일하는 AI입니다. 오늘은 에이전트에 대해서 잘 정리된 논문을 가져와서 노트북 LM을 통해서 학습하는 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Advanced Challenges in Foundation Agent Brain Inspired Intelligence in 진화 협동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인데 올해 4월에 나온 거고 에이전트에 대한 논문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무려 264페이지짜리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보는 것보다 노트북 LM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빨리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 LM으로 보게 됐고요. 최근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 쪽에 이 논문 264페이지짜리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소스 업로드를 해가지고 PDF 파일을 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오른쪽에는 보면 대화로 이걸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마인드맵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어로 정리가 되고 이 재생 속도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1.2배속으로 해서 보면서 마인드맵 펼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파운데이션 에이전스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보고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AI 분야에서 이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가 정말 뜨겁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 보고서는 AI 에이전트를 사람의 뇌처럼 모듈식 구조로 분석한다고 해서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인지과학부터 컴퓨팅까지. 범위가 넓어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MM이 등장한 이후에 이 에이전트 연구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그 현황이랑 앞으로의 과제까지 잘 정리해놨어요. 네네. 단순히 기술 소개가 아니라 설계, 평가, 개선까지 다 다룬다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아주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4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4가지 영역.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이런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보고서는 에이전트의 인지, 지각, 행동 시스템을 사람 뇌의 여러 영역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아, 뇌에 비유해서요? 네, 예를 들면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는지, 또 세계 모델링이라고 해서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측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세계 모델링. 그건 에이전트가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자기만의 지도를 만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내부 모델이죠. 그리고 또 행동의 동기가 되는 보상 처리 시스템, 심지어는 감정 처리와 유사한 기능까지도 분석합니다. 와, 감정 유사 시스템이요? AI한테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단순히 인간 흉내내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감정 유사 시스템이 단순 모방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듯이 AI에게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기본 구성을 갖춘 에이전트가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도 중요할 텐데 두 번째 영역이 바로 그 부분이겠네요. 네, 두 번째는 자가 개선 및 진화 메커니즘입니다. 에이전트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더 똑똑해지고 또 계속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다루는 거죠. 스스로 똑똑해진다.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오토 ML 같은 기술이 있어요. 이건 AI가 다른 AI의 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 AI가 AI를 가르치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 공부 방법을 터득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요즘 많이 쓰는 챗GPT 같은 LLM의 능력을 활용해서 에이전트의 문제 해결 전략 자체를 개선하는 연구도 아주 활발하고요. 이야, 오토ML이라니 정말 발전 속도가 엄청나네요. 그럼 이제 개별 에이전트를 넘어서 여러 에이전트가 함께하는 연구도 봐야 할 텐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영역입니다. 협력 및 진화적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죠. 멀티 에이전트. 네, 여러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협력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다룹니다. 개미 군집이나 인간 사회처럼요. 아, 개별 능력의 합을 넘어서는 집단 지성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집단 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더 잘 발현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끼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통할지, 자원은 어떻게 나눌지 같은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 설계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 AI가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모습이라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안전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이 바로 안전하고 유익한 AI 구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네,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안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AI 자체의 설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내재적 위협, 그리고 외부 공격 같은 외재적 위협을 모두 다룹니다. 내재적, 외재적 위협.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AI의 행동이 우리 인간의 가치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정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견고성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정렬, 견고성. 정말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모델 규모가 커지면 특정 유형의 공격 성공률, ASR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실증 분석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와, 정말 깊이 들어가네요. 이 네 가지 영역, 그러니까 기본 구성, 자가 발전, 협력 시스템, 그리고 안전성, 이게 결국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최신 기술 동향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 같은 다른 학문의 통찰까지 통합해서 현재 연구에서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어떤 도전 과제가 남았는지,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요약이 아니군요. 네, 기술 발전과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혁신, 그걸 위한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겠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이익의 조화. 정말 주요한 지향점이네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앞으로 AI의 미래에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에이전트의 기본 설계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서로 협력하는 방식, 혹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안전성 문제일까요? 이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미래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신 것처럼 음성에서 전반적으로 흐름도 매끈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추가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 콜라보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자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답변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협업 유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협업, 인간 상호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서 요 네 가지 방식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협의 지향 상호 모델, 에이전트들이 협상, 투표, 사회적 선택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서 최종 목표를 조화시키는데 집중한다.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오토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협력, 학습, 상호작용,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축적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학습, 해결 및 기술 습득 능력을 향상시킨다.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합의를 지향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측면들이 순위를 두면서 동료 지식 구축 및 경험 공유에 중점을 둡니다. 멘토링, 티칭 멘토링 방식도 있는데 경험이 큰 모델에서 경험이 작은 에이전트로 단방향으로 전달되는 이런 모델이 있고요. 일회성 작업을 위임을 해서 이거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멀티턴 인터랙티브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그래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솔루션 계산하고 탐색하는 거, 그리고 인간 행동을 그 모델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파트너 역할을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노트북 LM을 활용할 때 전반적인 부분은 요 AI 음성 개요를 통해서 이 개요하고 같이 이 마인드맵을 열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크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264페이지짜리 논문이지만 일반적인 거를 이렇게 크게 나눠도 좋지만 PDF를 쪼개가지고 여기다 올려서 소스를 쪼개서 올린 다음에 그 소스별로 이 음성 개요를 따로따로 만들면 이것도 또 의미 있게 분석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들은 다시 소스로 넘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쪽에 컨텍스트 이렇게 보시면은 개요가 왼쪽에 개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개요에서 이 메모리를 자세히 알고 싶다.
자, 그러면 3 메모리에 대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그 마인드 맵만 보고서 했었는데 목차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잘 정리되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 중요성, 연관 및 비교, 메모리 표현, 지금 번역을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잘 구분해가지고 정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질문하고 싶으면 저 8번이 아니고 8-1번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물어보면 되겠죠. 이 액션 시스템도 한 20페이지짜리인데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잠재적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조작, 이론, 추론, 방법 등을 이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 여기 이런 식으로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논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제목, 저자,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논문도 바로 검색해서 또 추가로 이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또 연결 문서들을 찾아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자체도 또 노트북 LM에 추가해서 소스 추가, 웹사이트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PDF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걸 또 클릭하면 마인도조라는 AI 연구 프레임을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가면서 소스들도 이제 모르는 소스들이라든지 첨부해가지고 붙인 이런 논문들을 또 추가해가지고 소스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강점일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좀 데이터를 쪼개가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의 파운데이션 에이전트 요 소스로 바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를 바로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 공유 및 추가자 사람들 추가해가지고 링크 복사해서 사람들이랑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용도로 노트북 LM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AI였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